1969년 수원 메탄볼의 한 남자가 땅을 밟았습니다. 논과 밭밖에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직원 36명, 공장 하나, 공장 면적 12,162제곱미터, 축구장 2개가 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 공장 이름은 삼성산요전기, 일본 산요와 손잡고 흑백 TV와 라디오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벌판에 심은 씨앗 하나가 50년 뒤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리게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 도시 수원은 삼성전자 세금 하나만으로 도서관 11개를 지었습니다. 광교 복합체육센터를 포함한 종합체육시설 4개를 세웠습니다. 수원시 전체 조세 수입의 34.4%가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연간 2,140억 원 이상. 쉽게 말하면요, 동네 장사꾼 한 명이 마을 전체의 세금을 3분의 1 이상 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전체가 그 장사꾼 한 명한테 기대어 살림을 꾸린 거나 다름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세금이 0원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세수로 도서관을 짓고 체육관을 올리고 도시의 기반을 다진 그 돈이 한 해 만에 바닥이 난 겁니다. 2023년 삼성전자 실적이 꺾이면서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떨어집니다. 수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용인, 화성, 평택까지 4개 도시 합산세수 5,607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수원시는 비상금 통장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서 버텼습니다. 평택시는 새 시청 건물 짓는 걸 보류하고 업무 추진비를 20% 자진 삭감했습니다. 화성시는 공원 전시 온실과 시립미술관, 유스 호스텔 사업을 모조리 연기했습니다. 용인시는 1.45km 도로와 터널 공사를 포함한 인프라 사업 3건을 중단했습니다. 도시 4개의 지갑이 같은 해에 동시에 텅 빈 겁니다. 삼성이 수원을 버린 걸까요? 여기서 멈추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삼성이 떠나고 도시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이건 앞부분만 본 겁니다. 뒷부분을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밭에 옮겨 심은 겁니다. 이병철이 메탄벌에 심고 이건희가 신경영으로 키우고 이재용이 2,655조를 걸고 옮겨 심는 50년의 서사. 그 이야기의 끝에 세계 최대 AI 칩 허브가 서 있습니다. 파트 2. 수원 50년 삼성 R&D 수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되감아 보겠습니다.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가 설립됩니다. 최초 사업장은 수원시 메탄동 314번지, 부지 약 45만 평. 이병철 회장이 왜 하필 수원을 골랐느냐? 서울에서 가깝고 물류 인프라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수원 출신 국회의원 이병희가 이병철 회장에게 수원 입지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장사를 하려면 길목이 좋아야 하는데 그 길목을 아는 사람이 귀뜸을 해준 겁니다. 그 귀뜸 한마디가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첫 공장 이름은 삼성산 요전기였습니다. 일본 산요와 합작한 이 공장에서 흑백 TV와 라디오를 찍어냈습니다. 공장 면적 12,162제곱미터, 축구장 2개가 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때 수원 메탄벌은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장 하나가 벌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트럭이 드나드는 풍경. 지금 삼성전자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동네 가내 수공업 한 칸이 반도체 제국의 첫 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벌판에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980년 1월 종합연구동 R1이 완공됩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연구 건물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수원에 씨앗을 심은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7년 뒤인 1987년 DMC 연구동 R2가 들어섭니다. 2001년에는 정보통신연구동 R3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디지털 연구동 R4가 세워졌는데 이 건물은 완공 당시 서울 바깥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수원의 서울 밖 최고층이 선 겁니다. 2013년 5월에는 모바일 연구동 R5까지 완공됩니다. 논밭이었던 메탄볼에 연구동 5채가 줄지어 선 겁니다. 마을 뒷산에 집 한 채 올렸더니 어느새 동네 하나가 된 것과 같습니다. 2009년 삼성은 이 일대에 정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
꿈의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56개국에서 모인 약 3만 5천 명이 이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건물만 131개, 반도체 연구, 가전 연구, 모바일 연구 개발이 전부 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설계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반도체 기흥 공장과 연계된 핵심 연구가 진행된 곳도 여기입니다. 수원은 삼성전자의 머리였습니다. 생산은 기흥과 화성에서 했지만 생각은 전부 수원에서 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국내 임직원이 약 12만 8,881명인데 그중 3만 5천 명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13.7년, 한 직장에서 14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이 매일 이 캠퍼스로 출근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머리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수원만으로는 공간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원 캠퍼스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부지가 어마어마한데 수원 한복판에 그만한 땅을 확보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공업 용수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 대규모 전력 공급까지 필요합니다. 거기다 수도권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건설은 법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법 위에 공장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수원은 머리로서는 완벽했지만 몸통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마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세수의 34.4%를 한 회사가 책임졌으니까요. 연간 2,140억 원 이상, 지난 10년 동안 이 돈으로 도서관 11개를 짓고 광교 복합체육센터를 포함한 종합체육시설 4개를 세웠습니다. 그 큰 어른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1월 첨단 패키징팀 약 800명이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평택 기가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삼성전자 실적이 꺾이면서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0원, 수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인, 화성, 평택까지 4개 도시 합산 5,607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원시는 비상금 통장으로 버텼고 평택시는 새 시청 건물을 보류하고 업무 추진비를 20% 깎았습니다. 화성시는 공원 전시온실과 미술관 사업을 연기했고 용인시는 도로공사 3건을 중단했습니다. 한 기업의 실적이 도시 4개의 살림을 한꺼번에 흔든 겁니다. 씨앗 하나에 기댄 마을이 그 씨앗의 열매가 한 해 달리지 않았다고 겨울을 맞은 겁니다. 삼성이 수원을 버렸다. 세금이 0원이니 증거는 확실하다. 도서관 11개, 체육관 4개를 만들어주던 회사가 등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야기가 깔끔해 보입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시면 반쪽만 보시는 겁니다. 파트 3. 1차 반전, 수원의 진짜 모습. 세금이 0원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삼성이 통째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라진 건 공장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기흥으로, 화성으로, 그리고 평택으로 차례차례 옮겨간 겁니다. 하지만 수원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등기 본점은 2026년 현재 여전히 수원입니다. R1부터 R5까지 연구동 5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모바일 MX 사업부가 여기 있고 TV와 가전을 연구하는 VD 거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숙노드 반도체 설계, 모바일 시스템 아키텍처,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를 설계하는 곳이 수원이고 그 두뇌를 찍어내는 공장이 평택인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장인과 설계도대로 벽돌을 쌓는 인부가 작업장을 나눈 것뿐입니다. 장인이 떠난 게 아니라 공사장이 옮겨간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예전에 수원은 삼성의 머리와 몸통이 한 지붕 아래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생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몸통이 평택으로 간 겁니다. 머리는 수원에 그대로입니다. 생산단지에서 연구 성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은 이 변화를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산단지에서 R&D 성지로 바뀐 수원 디지털시티. 56개국에서 모인 연구 인력 약 3만 5천 명이 2026년 현재도 수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131개 건물 중 대다수가 연구시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수원으로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첨단 패키징팀 약 800명이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수원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전망을 보면 수원 첨단 전자 R&D 고용이 2026년 말까지 3%에서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같은 보고서에서 화성과 평택의 고용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원이 줄고 평택이 느는 구조입니다. 언론은 이걸 보고 삼성이 수원을 버렸다고 쓴 겁니다. 숫자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산 인력이 빠져나가고 세금이 줄고 투자 방향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줄어드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은 지금 R6 건물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TV와 스마트 기기 연구동으로 계획된 건물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 새 연구동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차사가 안 되는 가게에 2층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린다는 건 아직 장사가 되고 앞으로도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에 0원이었던 수원시 삼성 세수가 2026년에 1,050억 원으로 돌아옵니다. 0에서 1,050억.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반등입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전체로 보면 세수 1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호황과 함께 살아나면서 세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호황기 2,140억 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0원에서 1,050억이면 방향이 바뀐 겁니다. 떨어지던 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원이 버려진 도시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겁니다. 본사 등기가 남아있고 연구동 5채가 서 있고 3만 5천 명이 출근하고 R6 신축을 준비하고 세수가 1,050억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 연구소가 채워진 겁니다. 생산기지가 빠져나간 자리를 56개국의 두뇌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2025년에서 2026년 R&D 투자 60조 원 중 70%가 평택과 용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배정됐습니다. 수원이 아닙니다. 이건 수원이 밀려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원은 이미 연구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 부을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새 밭을 일구려면 종잣돈이 더 드는 법입니다. 이미 다 지어놓은 집에는 수리비만 들지만 빈 땅에 집을 올리려면 목돈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원은 여전히 삼성의 머리입니다. 1969년 이병철 회장이 심은 씨앗의 뿌리는 아직 수원에 박혀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열매가 열리는 장소, 그 하나뿐입니다. 뿌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가지가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뻗어간 겁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밭에 옮겨 심은 겁니다. 그러면 그 더 큰 밭은 어디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규모가 한 단계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택, 세계 최대 AI 칩 허브.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영리, 고덕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부지 282만 제곱미터, 약 87만 평입니다. 축구장 400개를 깔아놓은 크기입니다. 수원 디지털시티 45만 평의 2배, 기흥 캠퍼스 44만 평과 화성 캠퍼스 48만 평을 합쳐야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 이곳이 이재용이 씨앗을 옮겨 심은 밭입니다. 이 밭이 만들어지기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2004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건설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수원에서는 법 때문에 짓지 못했던 공장을 평택에서는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010년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MOU를 맺었고 2012년 7월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됩니다. 평택 진출이 확정된 순간입니다. 2015년 6월 첫 삽을 뜬 P1 공장에 투자한 돈이 32조 원입니다. 2년 뒤인 2017년 6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P2가 34조 원을 들여 2020년 8월 가동, P3는 40조에서 50조 원을 투입해 2022년 9월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P3 공장 하나가 연면적 100만 제곱미터,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P4는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이미 장비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HBM4 기반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생산할 공장입니다. 그리고 P5, 2025년 11월 골조 착수, 2026년 4월 본공사 돌입, 2028년 하반기 가동 목표, 투자액 60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3층 건물에 길이 650m, 폭 195m, 클린룸 6개, P4의 4개보다 50% 이상 생산 능력이 커집니다. 그 뒤에는 P5와 100% 동일 구조의 P6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P1부터 P5까지 합산 투자액이 200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2026년 기준 약 7만 명입니다. P5 건설에만 1만 명이 추가 투입됩니다. P5가 완공되면 캠퍼스 전체 인원이 직접, 간접 합쳐 1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수원 3만 5천 명의 3배입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D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핵심 생산품은 차세대 HBM4, HBM4E, HBM5입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초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삼성뿐입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밭에 옮겨 심은 겁니다. 메탄벌만 2162제곱미터짜리 공장에서 시작한 씨앗이 289만 제곱미터짜리 밭으로 옮겨진 겁니다. 238배 더 큰 밭입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밭에 옮겨 심은 겁니다. 이재용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이재용 회장이 숫자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2655조. 그런데 말이죠. 평택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이재용 회장이 청와대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대통령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재용 회장의 입에서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2655조 원. 국내 투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80조입니다. 이재용이 이 나라 안에 심겠다고 선언한 돈은 그 4배에 가깝습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금액으로는 지구 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 2655조의 설계도를 한 장 펼쳐보겠습니다. 2030조가 반도체입니다. 평택과 용인 두 곳에 집중됩니다. 평택에는 지금 P5와 P6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P5를 짓고 나서 P6를 짓는 순서였는데 이재용 회장이 동시건설로 바꿨습니다. 일정을 3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AI 반도체 전쟁에서 3년은 세대 하나의 차이입니다. 늦으면 시장을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용인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만 235만 평입니다. 수원 디지털시티의 5배가 넘는 땅입니다. 이 안에 팹 6기가 들어갑니다. 삼성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소재와 부품과 장비 기업 150곳이 함께 들어갑니다. 부품 만드는 회사, 장비 깎는 회사, 화학재료 다루는 회사가 한 울타리 안에 모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까지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단지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만 360조입니다. 2030년 첫 공장 가동이 목표이고 완성되면 16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625조는 경기도 바깥으로 나갑니다. 광주의 반도체 단지 400조, 천안과 온양의 HBM 패키징 56조,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폴더블 67조, 부산의 삼성전기 MLCC. 이재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고. 쉽게 말하면요, 경기도 한쪽 귀퉁이에 몰려있던 삼성의 씨앗을 대한민국 전체에 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1969년에 이병철이 메탄벌에 공장 1개를 심었습니다. 57년이 지난 지금 이재용은 대한민국 전체를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2655조라는 숫자만 보면 이재용 한 사람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결심한 대담한 경영자. 하지만 실록의 시선으로 57년을 되감아 보면 이건 3대가 반복해온 같은 동작입니다. 옮겨 심기. 밭이 좁아지면 더 큰 밭으로 옮겨 심는다. 일대 이병철부터 시작합니다. 1969년 수원 메탄벌. 이병철 회장은 이 벌판에 삼성 산요전기 공장을 세웁니다. 건물 하나, 직원 36명, 부지 45만 평. 흑백 TV와 라디오를 만들던 시절입니다. 당시 수원은 인구 20만의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물류가 편하다는 이유로 이 땅이 선택됐습니다. 수원 출신 국회의원 이병희가 이병철 회장에게 수원을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해에 이병철 회장은 구미에도 공장을 심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땅값이 싼 구미. 한 사람이 같은 해에 두 도시의 씨앗을 나눠 심은 겁니다. 수원에는 전자, 구미에는 전자부품. 한쪽 바구니에 담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눠 심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논과 밭을 따로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되고 구미는 삼성전자 제조기지가 됩니다. 두 도시 모두 삼성이 먹여 살리는 도시가 됩니다. 수원시 세수의 34%가 삼성 한 회사에서 나올 만큼 그 세금으로 도서관 11개, 종합체육시설 4개가 지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두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2대 이건희. 아버지가 수원에 심은 공장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은 이 땅의 쓸모를 바꿉니다. 1980년 생산라인 바로 옆에 R1 종합연구동을 세웁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본격 연구시설입니다. TV 만드는 공장 옆에 연구소를 붙인 겁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습니다. 물건 만드는 곳 옆에 물건을 연구하는 곳을 주겠다는 발상. 7년 뒤 1987년에 R2DMC 연구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2001년에 R3 정보통신연구동, 그리고 R4 디지털연구동. 이 건물은 완공 당시 서울 바깥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수원 시내 어디서든 보이는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삼성이 수원에 뿌리를 내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R5 모바일 연구동까지 완공됩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이 건물에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을 돌리던 부지를 연구소가 하나씩 점령해 나간 겁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반도체 생산은 기흥으로 옮겨갑니다. 대형 생산 라인은 화성으로 빠져나갑니다. 2024년에는 첨단 패키징팀 800명마저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수원에는 생산 기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대신 머리가 남았습니다. 56개국에서 온 3만 5천 명이 갤럭시를 설계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연구하고 차세대 TV를 구상하는 곳, 생산기지에서 R&D 성지로.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씨앗을 뽑은 게 아닙니다. 생산이라는 품종을 뽑고 연구라는 품종을 새로 심은 겁니다. 공장 굴뚝이 서 있던 자리에 연구동이 올라간 겁니다. 마당을 갈아엎은 게 아니라 심는 작물을 바꾼 것입니다. 손으로 만들던 시대에서 머리로 만드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3대 이재용. 아버지가 키운 수원 R&D 성지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밭을 엽니다. 평택입니다. 87만 평, 축구장 400개 크기의 부지에 P1부터 P5까지 공장을 차례로 올립니다. P1에 32조, P2에 34조, P3에 50조, P4에 이어 P5에 60조. P1이 2017년에 가동을 시작한 뒤 9년 만에 P5까지 왔습니다. P3 하나만 해도 연면적 100만 제곱미터,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더합니다. 용인 부지만 235만 평입니다. 수원 45만 평에서 출발한 삼성의 밭이 평택 87만 평을 거쳐 용인 235만 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5배가 넘는 땅에 팹 6기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150곳이 함께 들어갑니다. 2030년 첫 공장 가동이 목표이고 완성되면 160만 명의 고용이 생기고 4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병철은 도시 2개의 씨앗을 심었고 이건희는 그 씨앗의 품종을 바꿨고
이재용은 밭 자체를 대한민국 전체로 넓힌 겁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원 45만 평에서 시작한 씨앗이 기흥과 화성을 거쳐 평택 87만 평으로 퍼졌고 이제 용인 235만 평과 광주와 천안과 아산과 부산까지 뻗어가고 있다고. 3대가 57년에 걸쳐 그린 씨앗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밭에 옮겨 심은 겁니다. 수원이 버려진 도시가 됐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삼성 세수가 영원이 됐으니까요. 삼성이 떠나면 수원은 끝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실록이 기록하는 수원의 오늘은 그 소문과 좀 다릅니다. 2024년 영원이었던 수원시 삼성 세수는 2026년 1,500억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회복한 겁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전체로 보면 세수 1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이 실적을 회복하니 도시의 곳간도 함께 채워진 겁니다. 수원에는 여전히 3만 5천 명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R&D 건물 131개가 돌아가고 있고 R6 차세대 연구동까지 검토 중입니다. 갤럭시의 다음 모델이 이 도시에서 설계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가 이 도시에서 깎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부가 수원에 있고 TV와 가전연구가 수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등기 본점도 여전히 수원입니다. 수원은 공장 도시에서 두뇌 도시로 바뀐 것이지 죽은 게 아닙니다. 씨앗의 품종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P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0조짜리 건물입니다. 길이 650m, 3층 높이, 클린룸 6개. P4보다 생산 능력이 50% 이상 큽니다. 1만 명이 투입돼 2028년 하반기 가동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4, HBM5, AI 칩을 위한 초고대역폭 메모리가 이 건물에서 나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 위에 삼성밖에 없습니다. 이 공장까지 완성되면 평택 한 곳에서만 10만 명이 일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전체 국내 임직원이 12만 8천 명입니다. 한 캠퍼스에 그에 맞먹는 인원이 모이는 겁니다. 수원 45만 평에서 시작해서 평택 87만 평, 용인 235만 평, 그리고 광주와 천안과 부산까지. 1969년 메탄벌 직원 36명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병철이 벌판에 씨앗을 심고 이건희가 품종을 바꾸고 이재용이 밭을 대한민국 전체로 넓혔습니다. 50년 전 한 사람이 벌판에 심은 씨앗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제 세계를 먹여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57년에 걸친 3대의 옮겨 심기입니다. 이것이 버림입니까? 옮겨 심기입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